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왔어요. 아유, 세월 참 빠르게 갑니다. 이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들이 바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 저도 복장을 좀 가볍게 해서 금요일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얼굴도 다르지 않습니까? 와이셔츠 입었을 때보다 얼굴도 상당히 밝고요. 네, 여러분들도 즐거운 일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석유화학 관련돼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요. 좋은 내용도 있고 별로 안 좋은 내용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산업 동향 리포트 가끔가다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리포트에 있는 글만 읽다 보거나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가끔가다가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은 조금 안 좋다고 하고요. 앞으로 또 석유화학 부분에서 부문 중에서 개선되는 또 종목들도 있고요. 반대로 보면 또 그냥 보통인데도 있고, 그래서 리포트를 좀 구분해 나가면서 우리가 체크해 나가야 되겠다. 석유화학 분야라고 해서 다 같이 달리고 다 같이 올라가고 그러는 것들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엔 중국 이런 얘기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인도 이런 얘기도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중국, 인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인도의 PPI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가에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중국과 인도의 물건을 다 갖다 쓰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일 겁니다. 물론 유럽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CPI 지수도 올라가지 않아요. 인도와 중국이. 자, 이런 부분들이 반전이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면 앞으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바닥권을 좀 형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수 부분은 상당히 크게 하락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살펴보면 인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중국이 상당히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 중국의 CPI 지수는 상향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인도의 CPI와 PPI 지수가 올라갈 때 어떤 부분이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바로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성장이 우리가 돋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 리오프닝하고 돌아가는 과정들이 조금 늦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인도가 보다는 중국이 더 선행하는 지수라서 이 중국하고 관련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나오는 과정 시그널은 아마도 2분기 말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고 싸는 것부터 싹 정리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보통 한 분기 정도 걸리거든요. 자,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3분기부터는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수요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인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 뭐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 중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연평균 25%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 의미가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중인도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마인드라 자동차가 자동차를 많이 판다. 뭐 석유화학 제품 엄청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뭐 판넬부터 해서 계기판, 시트 뭐 이런 거 다 석유화학 제품이 들어간 범퍼부터 해서요. 결국 샤시하고 뼈대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나머지 부분도 성장을 하는 과정들이 눈에 띄게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0년 전에 중국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반면 또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중국은 인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기도 하겠다. 네, 경쟁 가격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낮은 로우 엔드 쪽 같은 경우는 인도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중국에도 적이 상당히 많은 거죠. 뭐 베트남도 있고, 그 다음에 의류 같은 경우 방글라데시도 있고, 인도도 있고, 앞으로 중국을 괴롭힐 요소도 상당히 많은 거죠. 맨날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중국 때문에 못 살겠어, 일본 때문에 못 살겠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국도 앞으로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착안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상 살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한 15년, 20년 전쯤에 일본하고 또 경쟁하다가 또 생산성 높이고 하니까 또 중국이 또 들어와서
우리가 또 다른 부분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자, 그러나 또 여기 아니면 또 저기다 수출하면 되니까 석유화학 제품들 앞으로 인도로 갈 수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갖다가 뭐 대체적으로 이런 리포트 안에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경공업부터 시작을 하겠죠.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국을 제외하고 좀 인도 얘기를 좀 들여다보면 인도 같은 경우 지금 아이폰 사용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착안해 볼 요량이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중국처럼 뭐 이렇게 막아놓고 이러는 거 없잖아요. 뭐 구글을 막아놓는다든가 이런 거 아니니까 조금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대만에 있는 신발 제조업체, 세계 최대 신발 제조업체도 지금 인도에다가 토지 매입해서 공장을 갖다 증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 다 석유화학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앞으로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인도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 뉴스를 많이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중국만 또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 또 인도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센스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요, 좋은 게 있어요. 아직까지 석유화학 제품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석유화학 단지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 세월과 세월과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갖다 진행하려고 그러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력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OX라든지 벤젠 이런 것들은 수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건 뭐 전통적인 예를 들면 화학 비즈니스인데 그렇지 않고 석유 정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바로 이런 제품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중국 기업과 합해서 인도 쪽에 수출을 하는 그런 경쟁으로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석유화학 제품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유가와 바로 달러의 가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놈의 달러가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석유화학 제품들은 우리가 정제 마진이 남는 부분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조건은 유가는 좀 적정하게 떨어졌어요. 75불 언더로 떨어졌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바로 달러의 가치가 상당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해 보면 그래도 두 가지 팩트가 둘 다 안 좋다가 지금 한쪽은 유가는 떨어졌잖아요. 그 유가가 80불 이상 넘어가 버리면 정제 마진은 일단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렇고요. 자, 그런 부분 좀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업스트림은 석유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거고요. 다운스트림은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제품들 우리가 톨루엔이라든지 PVC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이 바로 석유 화학 제품의 다운스트림군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업스트림 그러면 이제 석유를 퍼올리는 거예요. 가스 퍼올리고 이런 것들이 업스트림이고 다운스트림은 그걸 가져다가 만드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미드스트림은 운송이죠.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가 가끔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뭘 갖고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거고, 뭐가 다운스트림이야. 다 그런 거죠. 뭐, 다운스트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다운스트리밍.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 컨텐츠 완성된 거 다운스트리밍 하지, 컨텐츠를 생산하진 않잖아요.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업스트림 업체가 바로 뭐 그런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데가 업스트림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우리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지금 태양광은 조금 안 좋습니다.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기대치가 많았어요. IRA, 뭐, CRMA 이런 거 진행하면서 기대치가 많았는데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NEM3 캘리포니아 진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태양광의 전체 46%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정책이 좀 거시기하게 나왔죠. 그래서 마진율 회복하는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 설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혜택들이 한 30% 정도 다운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보조금 안 주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면 다시 주가는 좀 회복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2023년도에서는 예상치, 익스펙테이션보다 좀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에 예를 들면 하향으로 좀 낮춘 그런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좋아지는 건 효성TNC하고 롯데케미칼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케미칼보다는 효성TNC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면 더 좋다. 달러 떨어지는 거, 유가 떨어지는 거. 효성TNC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중국 공장과 인도 공장이 다 돌아가고 있고 스판텍스다. 이런 점 착안해 보시면 여기 움직이고 있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두 기업 모두 바닥 시그널은 턴했다. 다만 우리가 안 좋은 게 지금 태양광 쪽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게 예상 목표치가 하향하고 있다는 거 착안해 주시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관련된 제가 바로 뒷장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솔루션 많이 관심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제가 올리기만 하면 조회수도 상당히 높아서 함부로 예를 들면 제가 그 썸네일을 달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이야기 드려보면 우리가 그 NEM 3.0과 2.0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비용의 절감 효과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정책이 나와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2분기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 영향이 지난 4월 초에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영향을 받으면 1분기 뭐 한 분기 정도는 좀 소강 상태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조금 눌렸다가 조금 올라와서 자리 잡고 가면서 지지부진한 이 모습을 보일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뭐 각종 태양광 들어가는 판넬인지 뭐 그 비용들 이런 부분들하고는 중국하고 경쟁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본 원칙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도부터 조금 다시 그런 부분이 소강 상태로 가겠죠. 왜냐면 그 NEM3 눈치 때문에 전반기에 많이 예를 들면 매출과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땡겨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미리 알았겠죠, 미국에서는. 우리는 몰랐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영향을 미치면서 갈 것이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주가가 좀 빠졌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솔루션 5만 원 전후하는 가격에서 보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한번 5만 5천 원에서 수익 내고 다시 지금 한 5만 1,200원 이 정도에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도 5만 원 정도 수준 가면 올해는 원가 정도 회복하면 그냥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볼 거고요. 지금 다른 거 해야 되거든요. 다른 거 업사이드로 올라갈 게 20%, 30%짜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저는 거래하는 게 지금은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 이동시키는 거죠. 적정하게 예를 들면 마이너스 뭐 5% 이내에서는 빨리 더 좋은 거 찾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정. 모든 종목이 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7할, 8할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분께 생각해 보시면 더 높은 수익률이 나와서 그걸로 커버링 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종목에서 쇼커버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쇼커버링을 쳐도 된다. 같은 이치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같은 이치예요. 그쵸? 예, 그 점을 좀 착안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OCI 이야기 별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성 첨단 소재.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년보다 업황은 상당히 좋아지며 저는 다른 건 안 보고요. 매출액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효성 첨단 소재도 괜찮은데 좀 무겁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이제 이슈도 잘 안 되고 한번 달릴 때는 상당히 많이 달리죠. 그러나 제가 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효성 TNC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동종목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오프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보다 어때요? 순이익도 상당히 늘어나고 내년도 업황도 괜찮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 수요 이런 거 상당히 재활용이 되는 것들 다시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들이 활동량이 떨어져서 그러겠지만 분명한 거 한 번 정도 다시 턴오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회사들 같은 게 특히 효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캐파를 증설해서 글로벌 탑 티어로서 존재하는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살펴봅시다. 이게 보면 실적은 언제쯤 저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항상 리포트 읽을 때 2020년 4월 저점이자 4분기, 작년도 4분기가 저점이고요. 2023년도 분기별 개선이다. 그러니까 분기별 개선이라는 게 뭘까? 스텝 바이 스텝 개선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주가도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갈 건데 후행해서 따라옵니다. 석유 화학 제품들의 보통 주가는요 선행해서 가지 않아요. 이게 기술주나 이런 것들은 뭐 선빵 때리고 촉촉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뭐 PER 배에서 팍팍팍 들어오긴 하는데 얘네는 그런 그 종목들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PER 개수가 어때요? 10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성태 씨가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2022년 대비 업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지금 의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보면 저는 관심이 그거예요. 뭐 FNF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업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회사들, 한섬이라든지 그러면 요 회사들 같은 경우가 당연히 재료들을 쓸 거예요.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게 어때요? 이렇게 크게 늘어난다. 근데 아직까지는 봐주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자, 봐주는 시점이 언제겠어요? 자, 3분기, 4분기에 나타나겠죠. 특히 뭐 아직까지는 의료 그러면 중국 시장이 상당히 넓은데 중국 시장이 지금 1분기부터 이제 끝나고 2분기부터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재고 털어내야 되죠. 재고 갖고 생산을 하고 다시 신규 수주 따지려고 그러면 2분기 말부터 3분기 넘어가면서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2분기 말 지금 한 5월 말에서 6월 달 정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물론 제가 한 2주 전쯤에, 3주 전쯤에 동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뭐 훼손할 가치는 별로 없다. 우리가 봐야 될 거 이런 거 있다. 다만 지금 우리가 5월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급이 별로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좀 과정을 넘어가고 나면 업사이드로 올라갈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률 증가폭이 전년 대비로 확실히 늘어나는 건 효성 TNC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50% 예상에서 컨센서스가 좀 못 미친다.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뭐 200%만 쳐도 적당한 수준까지는 우리가 어닝 미스가 좀 난다 하더라도 주가는 그 상방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주가를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여기 있는 위에네요. 예, 지금 여기 나오는 타겟 프라이스는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건 저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이 내용도 잘 읽어보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글만 읽어보면 안 된다.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순이익 부분 이거 증가되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보면 2024년까지 회복되는 사이클. 아니, 누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2024년까지 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올해 어떻게 되냐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내년까지. 이게 무슨 뭐 성장주야? 아니면 뭐 이게 글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리포트만 읽고 금호석유 그러고 뭐 해서 하면 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뭐 유가 떨어지고 환율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마진폭이 늘어나서 좀 괜찮아지니까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직 차라리 그럴 바에 롯데케미칼 사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매출과 이익은 물론 사실은 좀 그래요. 롯데케미칼은 완전 적자예요, 지금. 그죠? 3천억씩 적자가 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차라리 2분파로 오는 게 더 낫다니까? 제가 볼 땐 주가 상승폭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폭이 좀 더 가벼운 게 롯데케미칼 쪽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호석유 쪽은 좀 무겁게 갈 가능성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더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은 이것도 없는 건 맞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들고 있어야 돼. 내년까지? 그 사이에 뭐 다른 거 해야지. 반도체도 사야 되고, 전기전자도 투자해야 되고, 오래 오를 만한 걸로 가는 것이 저는 내년도 수익률은 내년도 수익률이고요. 저도 뭐 분기마다 수익률을 계산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재미인데 1년 넘게 기다려 그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미스가 생겼을 때 내년도 괜찮으니까 제가 좀 더 들고 있어야지 이런 판단을 내리거나 할 때는 지금 같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올해 어닝은 그닥 별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오히려 효성태N 씨가 예측치가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LG화학 관심이 많잖아요. 늘 나오는 게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런 것도 있죠. 지분을 매각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조를 갖다 제출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LG화학의 매출에 양극재가 상당히 중요하죠. LG에너지 솔루션에.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좀 매도치고 나면 저런 캐펙스 비용들은 많이 줄어들 테니까 주가는 괜찮을 텐데 LG화학 같은 경우 매도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그냥 주가가 더 훼손될 사유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앞으로 양극재, 이익, 매출 이런 부분들이 훼손만 되지 않으면 괜찮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한 10%, 10%씩 매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바보도 아니고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좀 제조업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 산업을 가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계속 들고 있다가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 이자가 더 싸잖아요. 채권 발행하는 게 차라리 그게 낫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한 100만 원 정도 치고 나서 그들이 계산한 바가 있겠죠.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LG화학의 이익률은 그때는 상당히 늘어나겠죠. 자,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LG화학에 대해서 우리가 화학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또 반대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G화학의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LG화학이 다행히 또 안 한다고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주가는 올해 70만 원 정도 보는 거 정상이다. 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상호 관계가 야리무리하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접근해 나가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달려왔는데 항상 제가 20분 안 넘기려고 그랬는데 오늘 20분 좀 넘어버렸네요. 자, 어쨌든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요. 저도 이렇게 좀 가벼운 옷으로 하니까 웃음이 좀 많이 피네요. 자, 석유화학 부분 제가 굳이 쭉 듣다 보면 사야 될 종목들은 두 개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가 넘버원이고요. 두 번째는 업황 개선에 가장 민감하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저는 롯데케미칼이라 생각하고 금호석유 나쁘지 않습니다만 무겁게 가고 내년까지 봐야 되고 길게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좋긴 한데 좀 그래도 오히려 그거보다는 같은 회사 두 개의 포트폴리오 짤 수는 없잖아요. 효성 TNC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LG 화학 쪽은 그냥 조금 별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많은 부분에 이익과 이런 것이 생기는 과정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주가 훼손의 사유는 별로 없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G화학의 주가가 예를 들면 더 쭉쭉쭉 올라갈 거냐? 그럼 뭔가 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LG화학에 대한 뭐그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존재할 겁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더 좋은 이슈나 더 좋은 무빙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주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해 보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늘 여러분들의 즐거운 투자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